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요즘 3기 신도시가 시작됨으로써 이 청약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주주비였죠, 개포동인가요? 청약 당첨자 중에 불법으로 확인된 게 적발이 돼서 그게 이제 청약에 나왔는데, 야, 그건 이제 다 지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30평대가 30억이 넘어가는데 분양가가 14억이다. 그러니까 뭐 12만 대 1? 엄청났습니다. 전 국민이 이런 어떤 줍줍은 이제 뭐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아무런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당첨되자마자 1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는 것보다 확률은 더 높다고 봐야 될까요? 더 낮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넣어서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청약 열풍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청약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바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교환학생보다는 집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식이 스펙 쌓겠다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마음만 답답합니다. 교환학생은 뭐 그나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유학을 가면은 그만큼 학비도 많이 들고, 물론 이제 집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도 사고 학비도 되고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조금 집이 부유하고 이런 어떤 집안이 유학을 많이 갔다 그러면, 요즘에는 교육 열풍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자식들한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유학을 많이 갑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주변에서 보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미국에서 밟았다, 어디 뭐 호주에서 밟았다, 영국에서 밟았다. 근데 이제 막상 들어와 보면 이제 뭐 집이 없고 또 전세 감당하기도 힘들고, 자, 이렇다 보니까 과연 한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렇다 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렇게 좋은 뭐 스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안째 잘 사놓은 분들이 훨씬 더 이 중년에 가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주변에 많거든요. 그만큼 현실적인 거죠. 주변에서는 뭐 요즘에 뭐 석박사, 널리고 널린 게 박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또 유학파도 굉장히 많고, 또 외국어를 구사 잘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 또 실업자도 많고, 눈높이는 여기 있는데 들어갈 곳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만 너무 살아도 문제겠지만, 또 너무 꿈만 가지고 이상만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꿈과 어떤 그 이상과 현실을 조합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22살이라고 하는 그 미국 유학파 갑자기 이제 나왔는데, 지금 유학하고 있는 그 친구가 방송을 보면서 장 대장님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 부모님이 일산에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산에서 서울 어딘가 이사 왔는데, 그때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사 잘 왔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 제 방송을 보고 상담을 받은 분의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이 또 방송을 보시면서 연락이 온 겁니다. 22세 20대 초반에 선택받은 남자 장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22살의 그 친구가 참 상담하러 이제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한국에 들어오시면 또 한번 연락 한번 주시고요. 방학인데 안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또 뭐 이런 케이스도, 대기업 임원이면서 무주택자인 임모 씨는 마음은 요즘 타들어간다. 아내는 이제라도 집을 사자고 난리인데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감내할 자신이 없다. 예산에 맞추면 체면에 맞는 집을 사기 어려운 시대. 청약 당첨만이 살 길이라 생각해왔는데 큰아들이 교환학생을 가면 청약 점수는 5점이 깎여 6점으로 내려앉는다. 당첨 확률이 확 떨어진다. 그러니까 부양가족 수가 한 명이 없어지면 5점이 깎이니까 유학하지 말아라. 야, 이것도 또 큰 문제이긴 하네요. 부동산 124에 따르면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1점. 2017년 평균 당첨 가점을 49점을 감안하면 4년째 11점이 올랐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 61점이지만 우리가 지금 인기 있는 지역은 거의 69점이 커트라인인 경우가 많고요. 뭐 73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은 거의 뭐 우리가 지금 보면 4인 가족 같은 경우가 65점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만점이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또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17점이면 이게 이제 49점에다가 부양가족 수 3명이다. 3명이면 15점인가요? 그럼 64점입니다, 이게. 65점이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69점이면 부양가족 수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5인 가족이죠. 본인 포함해서 5인 가족.
예, 요게 이제 당첨이 커트라인으로 거의 됐던 경우가 서울에 입지 좋은 쪽은 좀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을 수 있겠죠. 61점으로. 자, 어쨌든 간에 이 평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 열풍이 많이 불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어떻게 하면은 바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자, 요겁니다. 첫 번째로는 고르지 마라. 그냥 꾸준히 넣어라.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나는 내가 점수가요 73점, 74점, 75점이 된다. 만점 84점이 된다. 그러면 골라야겠죠. 근데 뭐 69점이다. 65점이다. 뭐 서울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건 고를 게 아니고 어디든 일단 넣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단지, 입지 좋고 그런 단지를 꼭 기다리는 것보다는 꾸준히 넣다 보면 그 중에서 하나 당첨이 되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고르다가 아예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 다 분양가 상한제에 이 사실상 허구에서 다 이 분양가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 절반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냐 적게 올라가냐 그 차이기 때문에 점수가 애매하다? 고를 필요는 없겠다. 자, 두 번째는 부양 가족 수를 늘려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만점이 17점, 15년 이상이죠. 무주택 기간이 32점이죠. 이것도 15년 이상이죠. 그럼 49점이면 나머지는 사실상 부양가족이 1인당 이제 5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요거 싸움이거든요. 부양가족은. 요 부분입니다. 요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조금 늘려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출산, 노부모 봉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는 합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제 임시나 태아까지도 우리 그 증명서를 갖다 주면은 증빙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는 또 이제 이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려고 인구 절벽을 갖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령화 저출산이 큰 경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아마 청약 점수에도 많이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뭐 모르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분도 많고 결혼을 해도 아예 그냥 딩크족이라고 그래서 애를 낳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젊은 부부들이 그런 부부를 꽤 많이 봤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애한테 평생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 글쎄 뭐가 맞고 안 맞다기보다는 어쨌든 부동산 관점에서 볼 때 좀 이제 만약에 가점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또 이 딩크족 부부들도 신중하게 한번 또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젊은 부부들도 이제 병원에 가서 묶어 온다는 묶어요. 남자분들이 이게 이제 뭐 요즘에는 예능에서도 그 부부가 나오는 프로가 많기 때문에 묶는다 뭐 그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장량 TV도 못할 이유는 없죠. 그런 표현을 너무 일찍 묶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가점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우스갯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또 노부모를 갖다 봉양을 한다. 이것도 참 그 부모님을 모신다. 좋은 거기 때문에 가점을 높이는데 한번 좀 신경 쓸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기준이 아마 있어요. 노부모 부양은 청약되기 전에 바로 모셔서 주민등록 이전하는데 그건 안 돼요. 3년 정도인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을 잘 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교환학생 가는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사례에 말씀드렸듯이 동거 가족이 학업이나 해외 근무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양 가족수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비선호 타입에 넣어보자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경쟁이 많은 타입들. 제가 그 청약에 관련된 가점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남시, 뭐 과천시, 고양시 각 지역별로 예상 몇 점이 커트라인이었나 그걸 올려서 예상을 해보자 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 타입이 가점 점수가 높고 경쟁률이 높다. 인기 타입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통계를 볼 때 조금 아슬아슬해. 그러면은 비선호 타입에 넣을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판상형보다는 뭐 타워형이 조금 더 어떤 전망이나 이게 이제 보면은 판상형은 좀 확 트인 게 있는데 타워형은 앞에 이제 동이 가리고 이런 호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워형을 갖다가 조금 더 점수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타워형을 넣어본다거나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상기 신도시에서 나왔듯이 사전청에서 전용 84가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평형대가 적은 뭐 70제곱미터 타입이라든지 뭐 59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간혹가다 이제 51제곱미터나 전용 이런 거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33평형이 가장 인기가 있고 이 평형대가 좀 작을수록 인기가 덜하기 때문에 내 가점이 애매하다. 그러면은 일단 당첨이 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1년 지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질 줄 알았더니 또 1년 지나고 나서 최고로 많이 올랐다. 그게 이제 최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 떨어질 만한 그런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적어도 뭐 몇 년 안에는, 2, 3년 안에는 그렇게 판단했을 때 너무 재지 마시고 이렇게 비선호 타입에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청약에 당첨되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지, 또는 청약을 포기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하시고 매매로 돌아설 것인지, 매매로 돌아선다면 어느 쪽을 갖다가 얼마에 사는 게 현명할 것인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결정은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늘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계시는 주재원분들도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간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 부인이 배신할지라도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요 책 꼭 읽어보시고 큰 돈 들지 않습니다. 한 15,000원이면 삽니다. 15,000원. 그런 돈 아낄 필요 없어요. 이 책 안에서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15,000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